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매수 매도에 대한 권유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건 개인적인 제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이슈가 대한항공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일은 대한항공이 0.00% 이렇게 보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이 견조한 주가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대한항공 또한 현재 21선과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21선과 21선에 부딪혔지만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 이동평균선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편승을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상승을 해주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이탈을 해주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한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중동발 리스크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. 거기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안 좋은 뉴스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보시면 상승 멈춘 환율 유가의 상승을 하고 있는 항공주라고 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슈들만 알아봐도 좋겠지만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항공세가 호재를 타고 항공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.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로 인해서 유가가 급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 좀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이란 내 테러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이 중동 전쟁이 확전할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다시 오르면 항공주의 주가 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국제 유가가 2% 하락한 것도 이런 중동발 리스크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증권가에서 이 항공주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좀 지켜보면은 우호적인 환율 전망 때문에 항공세가 오름세를 좀 지속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. 달 초에 이 공개된 물가 상승할 경우에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12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환율이 다시 하락을 해서 좀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데요.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에게 그런 뭐 이자 비용을 지급한다던가 유류비를 결제한다던가 아니면 항공기를 살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이 환율 하락 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는 여행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.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직접적으로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2달러 인하면서 이렇게 유가 약세가 좀 기여를 한 것도 있고요.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은 동 분쟁이겠죠. 여기에 대해서 이 지난 3일에 정예관 사령관 추모식에서 이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좀 충돌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.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장 단체가 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 사태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 확전도 저희가 좀 우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여기에 친이란 성격을 띠는 예멘 반군 후티가 이 홍해 상승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좀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 미군 개입이 본격화가 된다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, 하지만 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이제 EU만 통과가 된다면은 두 나라만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얻을 수 있겠고요. 이 금일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본다면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화목, 진 등등 이 기관계가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항공주류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겠지요.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노선 증가로 인해서 LCC들이 좀 큰 이득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FSC도 이번 연도에는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전망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와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